여러분, 혹시 지갑이 텅 비어서 한숨만 나오시나요?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라 속상하신가요? 게다가 주변에서는 대출 이자까지 올라 이중고를 겪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의견이 많아서 정말 좋은 지원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 이런 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매년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원금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신청 기간을 놓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당장 정부24에 접속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초민 수석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두둑하게 해줄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의 숨통을 탁 틔워줄 민생회복지원금인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응답자의 45%는 20% 이상의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하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되셨죠? 특히 지원 대상이 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 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신청 자격부터 필요 서류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건 꼭 챙겨야겠다 싶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전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생각보다 신청이 어렵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소개할 지역은 전북 정읍시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시민이요? 저도 해당되나요? 맞습니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나이 제한도 없어요. 심지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되니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이미 시작됐고요. 2025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한 달간의 신청 기간이 주어졌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억해 두세요. 실제로 작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서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은 읍, 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집참하시면 되고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일마다 신청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릅니다. 이는 혼잡을 피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이나 6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화요일에는 끝자리가 2나 7, 수요일에는 끝자리가 3이나 8, 목요일에는 끝자리가 4나 9, 그리고 금요일에는 끝자리가 5나 0인분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정읍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들은 제외됩니다. 사용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이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꼭 미리 사용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카드가 자동으로 사용 중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읍시는 이번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면서 31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시의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민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이죠.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노력,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남 영광군입니다. 여기는 정말 파격적이에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지원입니다. 정말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요? 예, 맞습니다. 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인데요. 예산도 무려 5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영광군의 1년 예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설 명절 전에 50만원, 추석 전에 나머지 50만원을 나눠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분할 지급 방식은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명절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명절이 되면 소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명절 준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활성화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겠죠. 실제로 이전 지원금 사례를 보면 지역 내에 소비가 평균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나요? 영광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광군 주민이라면 이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은 추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제 경기도 광명시로 가볼까요? 광명시는 소비촉진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소비촉진 지원금이요? 그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시의 재정 상황과 경제 효과를 고려해 설정된 금액입니다. 세대별로 지급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10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 가맹점에서는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네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소비가 평균 1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소식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확대를 논의 중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정읍시, 영광군, 광명시처럼 각 지역마다 조건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재정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